저녁 6시 보석 공방 진열대 앞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제 시선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어요. 며칠 전 남편이 몰래 감춘 영수증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반지를 집어들어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빈.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한 선물이라 했던 그 반지에 제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작은 노트를 꺼내 어제 있었던 일을 2줄 적어 넣습니다. 남편 오후 3시에 외출, 저녁 9시 귀가. 이런 기록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남편은 벌써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면 친구들 만나라고만 대답하죠.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어요. 차를 끓이며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눈에 띄는 내역이 있었어요. 수공예 반지 공방 15만 원. 메모란에는 각인 수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가 떠오릅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우리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반지 하나 맞췄어. 각인 수정이 뭐죠? 글씨를 다시 새긴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 손가락에 낯선 반지가 끼워진 걸 봤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금반지였습니다. 새 반지네요. 예쁘다. 응, 마음에 들어.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었나요?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사이즈를 잘못 맞춰서 나중에 새로 해줄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혈압약을 먹으며 또 그 반지를 생각했어요. 무릎이 욱신거려 파스를 붙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트에서 김순자 씨를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정 씨, 요즘 어때? 얼굴이 좀 어둡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남편분은 잘 지내시고?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석 공방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 영수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썰면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들어와 뭐해? 라고 물을 때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요. 집안일 좀 하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씻으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 그 영수증, 그리고 각인 수정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그 공방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안경을 바로 쓰고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조그만 공방이었어요. 수제 반지 전문이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남편이 왔을 텐데요. 어떤 분이신지 최상도라고 반지 각인 수정하러 왔을 거예요. 여자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 그분. 기억나요. 그때 진열대 위 반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반지를 집어 안쪽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수빈.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빈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는데 그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게 있을 줄이야.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뒤척였어요. 혈압계를 보니 16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당뇨까지 올까봐 무서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노트를 펼쳐 어제 일을 적으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반지에 수빈이라는 이름 발견이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방 방문이라고만 적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네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고 이런 나이에 남편의 비밀을 캐고 있다니 스스로도 초라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식들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어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 더 서럽더라고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만들고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남편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요. 어디 아파? 혈압약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펼쳤어요. 반지가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눈에 찔려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나가세요? 친구들이랑 바둑 두기로 했어. 누구요?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요. 남편이 잠시 젓가락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부부인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김철수, 박영수. 만족해? 말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집안을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반찬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혼자 먹을 거면 굳이 이렇게 많이? 장바구니에 넣었던 반찬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함부로 뒤지지 않던 곳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금 관련 서류, 보험 증서,
그리고 통장 몇 개. 그 중에 제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5만 원씩 꾸준히. 우리 연금이 230만 원인데 15만 원이면 거의 7%예요. 메모란에는 그냥 이체라고만 적혀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 매달 이런 돈이 나간다고요?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어요. 뜨거운 물이 찻잔에 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수빈이가 누구일까?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오후에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순자 씨와 영희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은정아,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나?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상도 씨는 어때? 건강하시지? 네, 건강해요. 영희 씨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요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살아. 밤새 게임만 해. 게임이라도 집에서 하니까 낫지. 우리 남편은 맨날 나가기만 해. 순자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아버지 찾기도 쉽다더라. DNA 검사 같은 걸로. 영희 씨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정아,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영희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수빈이라는 이름, 몰래 빠져나간 돈, 그 모든 게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교사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있었고 동네 부녀회에서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씨 때문에 우울한가 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남편이 8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김철수 씨, 박영수 씨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응, 그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급한 일 있을 때. 왜 그런 게 필요해? 부부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죠.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캐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 말투가 더 차갑더라고요. 돈도 많이 쓰셨네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얼마나 썼는데? 통장에서 계속 돈이 나가길래.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내 통장을 뒤졌어? 정리하다가 보게 됐어요. 정리는 무슨, 뒤진 거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부부인데 사생활이 따로 있나요?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마.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부부인데 사생활이 따로 있나요? 그날 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 누워 있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걸.
아니면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어젯밤 싸운 후유증인지 집안 분위기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어요. 혈압을 재보니 17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지만 오늘은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첫 다툼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날짜만 적었어요. 마음이 복잡해 글로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어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려다가 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 더 서러웠어요.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신우인 최정자 씨였습니다. 남편 누나죠. 이른인데도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누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 짧은 대답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집안을 둘러봤어요. 상도는 어디 갔어? 나가셨어요. 또 나갔어? 요즘 맨날 나간다던데. 순간 뜨끔했어요. 혹시 신우도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차 드릴게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데 신우가 따라왔습니다. 은정아. 네. 상도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신우도 눈치를 챈 거였습니다. 어떻게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해. 그냥 친구들 만나느라 그런가 봐요. 신우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친구들? 나이가 몇인데 맨날 친구들만 만나? 차를 따라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신우 앞에서는 항상 위축됩니다. 누나는 뭔가 아시는 게 있어요? 나야 뭘 알겠어. 그냥 걱정돼서 온 거야.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상도가 돈 얘기한 적 있어? 돈요? 응. 요즘 돈 쓸 일이 많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신우가 그 15만 원에 대해 아는 건 아닐까요?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 나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젊었을 때 일도 있고, 젊었을 때요? 신우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너는 상도를 너무 믿어. 네. 남자들은 다 그래.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신우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가 갑자기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남의 딸까지 시기하지는 마라.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누나가 뭘 아시는 거예요? 다 안다. 상도 그 자식이 뭘 했는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집안 체면 때문이야. 그런데 너까지 난리를 치면 어쩌자는 거야? 신우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체면이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해요. 이 나이에 뭔 진실이야. 그냥 덮고 살아. 현관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신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남의 딸까지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신우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불안한 마음으로 오후를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어요. 혹시 남편에게 정말 딸이 있는 건 아닐까? 수빈이라는 이름의 주인이 누구일까? 저녁 5시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였어요.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은정아,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순자 씨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속 시원하게 말해봐.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죠?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요. 은정아, 설마 너희 부부가 문제 있어?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물어봤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화낼까봐 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늘은 꼭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6시 반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짧은 대답만 하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왜?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됐어. 그런 일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또 뭘 물어보게? 그 반지, 진짜 져주려고 산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얘기 또 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그럼 안쪽에 왜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수빈이라고 새겨져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공방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진도 봤어요. 사진? 당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수빈이라는 여자 사진.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쳤어? 왜 내 사생활을 뒤져? 40년을 개처럼 살았네, 개처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정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빈이가 누구예요?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봤자 넌 이해 못해. 말해보세요. 이해할게요. 수빈이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끝까지 말해요. 문이 꽝 닫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빈이라는 이름, 남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신우의 의미심장한 말까지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어요. 이런 시간에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남편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인데 소파에서 잠들어 목이 뻐근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다크서클이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혈압약을 먹으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차를 끓여 마시며 어제 일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수빈이는 하다가 말을 멈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큰 비밀이 있어요. 오전 9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나 순자야.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어제 마트에서 말하던 그거 괜찮아? 밤새 생각해 봤는데. 순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순자 씨, 울고 있어? 뭔 일이야? 남편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확실해? 어젯밤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래. 바람이라도 피우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순자 씨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반지에 다른 여자 이름이? 수빈이라는 이름이요. 세상에. 그럼 정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점심을 못 먹고 멍하니 있다가 문득 라디오가 생각났어요. 요즘 심심할 때 가끔 듣는 지역 방송이 있거든요. 심야 프로그램인데 사연을 받아서 들려주는 코너가 있어요. 라디오를 켰더니 마침 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원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아내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생겼는데 손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제가 아직 결혼 전이었고 그 여자도 어린 나이였어요. 결국 아이를 낳았지만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끔 용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근에는 반지도 하나 맞춰줬어요. 이름을 새겨서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빈이라는 이름으로요. 라디오를 끄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건전지가 튀어나오면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을 건 다 들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잖아요. 웃을 때 조금 쉰 목소리, 진지할 때 낮아지는 톤까지 틀림없었어요. 수빈이는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딸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키워온 딸.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속이 뒤틀리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 건강검진 받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새벽에 나간 사람이 병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점심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고 왔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를 봤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듣다가 떨어뜨렸어요. 남편이 라디오를 집어들었어요. 혹시 무슨 방송을 듣고 있었는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무슨 방송 듣고 있었어? 그냥 음악 방송요. 남편이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이 라디오를 탁자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양파를 써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찬 많이 했네. 네.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요즘 라디오 자주 듣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심해서요. 무슨 프로그램? 음악? 음악 프로그램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은정아. 네. 혹시 이상한 방송 들은 거 아니야?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도 자신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수빈이라는 이름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은 고백이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청소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노트도 며칠째 비어 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꼬리도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옵니다. 저와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아요. 식사할 때도 말을 거의 안 해요. 서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라 더 어색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나야. 네, 누나. 상도 요즘 어때? 그냥
평상시와 같아요. 평상시와 같다고?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신우도 남편이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에요. 바쁘시나 봐요. 바쁘기는 뭐가 바빠. 은정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우의 눈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도가 이상하다니까. 전화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부부가 같이 살면서 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너희가 싸웠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분위기가 이상하다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누나, 왜?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신우가 말했습니다. 뭘 숨긴다는 거야? 돈도 이상하게 나가고 반지도. 반지, 다른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있어요. 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너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남자들은 원래 그래. 별거 아닌 걸로 난리치지 마. 신우가 저를 타박했어요. 체면이 있는 집안인데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누나, 그게 아니라. 됐어. 상도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어요. 결국 신우도 남편 편이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자 씨였습니다. 은정아, 문 열어.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왔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 봐. 완전히 상했잖아.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반지 얘기 어떻게 됐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왜? 뭔 일이야? 남편이 라디오에서 고백했어요. 라디오에서 수빈이라는 아이가 남편 딸이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순자 씨가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딸이 있다고? 네. 젊었을 때 다른 여자랑. 세상에. 순자 씨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한테 따져봤어? 못하겠어요. 라디오 들었다고 하면 더 화낼 것 같아서.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아, 이건 심각한 문제야. 신우는 체면 생각하라고 하던데요. 체면이 중요해, 진실이 중요해. 순자 씨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동네를 걸었어요. 머리도 식힐 겸 해서요. 그런데 골목을 돌아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거였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수빈이인가요? 수빈아, 몸조리 잘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가 수빈이에요. 네, 걱정 마세요. 돈은 넉넉하지? 네, 충분해요. 남편이 수빈이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 모습이 아버지 같았어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칼질도 제대로 안 되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이 들어와 식탁을 봤습니다. 오늘 반찬이 별로 없네. 죄송해요.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남편이 밥을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밥이 왜 이래? 너무 질어. 다시 할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수빈이를 본 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겠죠.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말했어요. 은정아. 네. 요즘 너 이상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떡해요? 맨날 우울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하고 피곤해서 그래요.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나에 대한 나쁜 얘기 같은 거.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해? 별일 아니에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은정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숨겨진 딸이 있는데 무슨 일이 없다는 거죠?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빈이와 남편이 만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상하게 어깨를 토닥여주던 그 손길. 저에게는 해준 적이 없는 다정함이었어요. 새벽 3시쯤 남편이 뒤척이더니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 나가보니 남편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야. 요즘 집에서 좀 이상해. 혹시 뭔가 들킨 것 같은데.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조심해야겠어. 알았어.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누운 척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한참 동안 뒤척였습니다. 남편도 불안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걸,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그 다음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40년 만에 이런 글을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먼저 그 보석 공방에 다시 갔습니다. 사장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네, 맞아요. 최상도 반지 건으로요. 젊은 사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분,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요? 처음에는 부인 이름으로 각인하라고 하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인 이름으로요? 네. 은정이라고 새기라고 하셨어요.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셨어요. 수빈이라고 고쳐달라고. 언제 바꾸셨는데요? 일주일 전쯤 급하게 와서 각인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원래 주문은 은정이었는데 수빈으로 수정했다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딸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저를 위해 반지를 맞췄다가 수빈이에게 주려고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혹시 CCTV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왜요? 그때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 부인이거든요. 사장이 주저하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사실 저도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나 싶어서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카운터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도 나와요? 네,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각인을 바꿔야겠어요. 왜요? 부인 이름 맞잖아요. 딸한테 주려고요. 수빈이라고 새겨주세요. 부인분이 아세요? 아니요.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말할 거예요. 화면 속 남편이 돈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집에서 들킬까 봐요. 남편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공방을 나온 후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수빈이에게 준 거였어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핸드폰으로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순자 씨, 저 은정이에요. 은정아. 어떻게 됐어? 공방에 다시 다녀왔어요. 그래. 뭔 얘기 들었어?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주문했다가 수빈이라고 바꿨대요. 전화 너머로 순자 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럼 원래는 너 주려던 거네. 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은정아, 이제 남편한테 따져야겠어. 증거도 다 있잖아. 무서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실을 말하면 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순자 씨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요. 집에 돌아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공방 영수증, CCTV 영상을 찍은 핸드폰 사진,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거실 탁자 위에 차례로 펼쳐 놓았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상도 연락됐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네. 점심때 만나자고 했는데 안 와. 신우도 남편을 못 만나고 있었어요. 누나, 혹시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 있는지 정말 아세요? 왜 또 그런 걸 물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수빈이 얘기. 신우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다 안다. 상도 그 자식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어. 누나가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집안 망신이잖아. 그런데 이제 다 끝장났네. 그럼 수빈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대학생이었어. 상도가 25일 때 부모님이 결혼 반대해서 헤어진 거야.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아셨어요? 3년 전에 알았어. 수빈이가 상도를 찾아왔을 때. 그럼 누나도 3년 동안 저한테 숨긴 거네요. 신우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숨긴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였어.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남의 딸까지 질투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누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잖아. 그래, 이제 다 끝장이야. 체면도 뭣도 다 없어졌어. 전화가 끊겼어요. 결국 가족들도 다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녁 6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탁자 위 서류들을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왜? 수빈이가 누구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모르겠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영수증을 들어보였어요. 이 반지,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주문하셨죠?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빈이라고 바꾸셨어요. 왜요? 은정아. 라디오도 들었어요. 심야 프로그램에서 하신 얘기.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젊은 시절 만난 그 다음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40년 만에 이런 글을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먼저 그 보석 공방에 다시 갔습니다. 사장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네, 맞아요. 최상도 반지 건으로요. 젊은 사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분,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요? 처음에는 부인 이름으로 각인하라고 하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인 이름으로요? 네. 은정이라고 색이라고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셨어요. 수빈이라고 고쳐달라고. 언제 바꾸셨는데요? 일주일 전쯤 급하게 와서 각인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원래 주문은 은정이었는데 수빈으로 수정했다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딸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저를 위해 반지를 맞췄다가 수빈이에게 주려고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혹시 CCTV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왜요? 그때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주저하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사실 저도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나 싶어서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카운터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도 나와요? 네,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각인을 바꿔야겠어요. 왜요? 부인 이름 맞잖아요. 딸한테 주려고요. 수빈이라고 새겨주세요. 부인분이 아세요? 아니요. 비밀로 해주세요. 화면 속 남편이 돈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안 주셔도 돼요. 남편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공방을 나온 후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수빈이에게 준 거였어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핸드폰으로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순자 씨, 저 은정이에요. 은정아. 어떻게 됐어? 공방에 다시 다녀왔어요. 그래. 뭔 얘기 들었어?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주문했다가 수빈이라고 바꿨대요. 전화 너머로 순자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원래는 너 주려던 거네. 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은정아, 이제 남편한테 따져야겠어. 무서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실을 말하면 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순자 씨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요. 집에 돌아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공방 영수증, CCTV 영상을 찍은 핸드폰 사진,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거실 탁자 위에 차례로 펼쳐 놓았어요. 오후 5시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상도 연락됐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네. 점심때 만나자고 했는데 안 와. 신우도 남편을 못 만나고 있었어요. 누나, 혹시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 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신우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너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네. 상도 얘기야. 젊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아세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거든. 무슨 소문이요? 신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사귄 여자가 있었다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모르겠어. 상도가 입이 무거워서 자세한 건 안 말했어. 혹시 아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신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 누나도 의심하고 계셨구나. 의심이 아니야. 그냥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돈 쓰는 패턴이랄까. 가끔 목돈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 신우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녁 6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탁자 위 서류들을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왜? 수빈이가 누구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모르겠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영수증을 들어보였어요. 이 반지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주문하셨죠?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빈이라고 바꾸셨어요. 왜요? 은정아. 라디오도 들었어요. 심야 프로그램에서 하신 얘기.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젊은 시절 만난 여자, 그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 얘기요.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길에서도 봤어요. 수빈이랑 만나는 거.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다 봤구나. 네, 다 봤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은정아,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내 딸이 맞아. 드디어 인정했어요.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어요? 3년 전부터. 3년 전? 수빈이가 먼저 연락 왔어.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 그런데 딸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혼자서. 남편의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속였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40년 만에 터진 폭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어젯밤 싸운 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몇 번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신뢰가 하룻밤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딸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쓸 수도 없고 우리 결혼이 끝난 것 같다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짜만 적고 덮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자 씨일 거라 생각했는데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길에서 봤던 그 사람 수빈이었어요. 혹시 최상도 씨 부인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수빈이라고 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빈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는군요. 아버지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차 드릴까요? 아니에요.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 수빈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랑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한테서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 죄송해요. 수빈이가 당황했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모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사과하러 왔어요.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수빈이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해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어요? 3년 전부터요. 어머니, 제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암으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빈이도 피해자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빈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젊어서 실수했다고,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도와주세요. 돈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수빈이가 머뭇거렸어요. 매달 15만 원씩. 제가 알고 있던 그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지도 주셨어요. 수빈이가 손가락을 보였어요.
제가 공방에서 본 그 반지였습니다. 예뻐요. 제 이름도 새겨져 있고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만들었던 반지였는데 아버지가 자상하세요? 네. 만날 때마다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고 힘든 일 없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에게는 무뚝뚝했는데 결혼은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혼자 살기도 바쁘고 수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뭐요? 저 이제 아버지와 연락 안 하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계속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수빈이가 일어섰어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연락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잠깐요. 저도 일어섰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아버지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수빈이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거였어요. 수빈아?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여기 왔어? 남편이 저와 수빈이를 번갈아 봤어요. 사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 네. 그리고 이제 연락 안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 때문에 집안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됐어요. 저는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수빈이가 반지를 빼서 남편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수빈아, 그러지 마.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빈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저가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은정아, 수빈이를 보내줘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반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한참 후에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다, 다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4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정말 됐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수빈이 불쌍하네요. 응?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화 안 나? 화나죠. 많이 화나요.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남편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이야기, 수빈이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지난 3년간 숨겨왔던 마음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40년간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빈이하고는 연락하세요. 남편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뭐라고? 그 아이 아버지잖아요. 은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약속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보였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남편은 어디를 가든 미리 말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노트에 쓰는 내용도 달라졌어요. 남편 오전 10시 동창 모임, 저녁 6시 귀가 예전 같은 구체적인 일정들. 예전보다 훨씬 자세했죠. 남편이 투명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혈압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주셔서 130대로 떨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약을 먹어도 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은정아,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한 달 전하고 완전 다르잖아. 혈압도 많이 떨어졌다며? 순자 씨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남편분하고는 어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걱정했거든. 이혼할까봐. 순자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그 딸은 어떻게 됐어? 수빈이요? 남편이 가끔 연락한대요. 어떤 연락?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 그런데 수빈이가 아직 어색해해서 사실 저도 수빈이가 궁금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 응. 수빈이한테서 연락 왔어서 일찍 끝냈어.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아르바이트 구했다고 하더라. 카페에서 일한대.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부탁이요?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당신한테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저한테요? 응.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 못했다면서. 그리고 뭔가 드리고 싶은 것도 있다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수빈이를 다시 만나고 싶기도 했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언제요? 이번 주말. 괜찮을까? 좋아요. 만나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토요일 오후 수빈이가 집에 왔어요. 지난번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와요. 앉아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수빈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한 얘기,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까지. 사모님, 왜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빈이가 선물 봉지를 건넸어요. 뭐예요? 직접 만든 쿠키하고. 이거요. 봉지를 열어보니 하트 모양 쿠키들과 함께 수제 목도리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목도리는 제가 직접 짠 거예요. 사모님 생신이 다음 주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 맛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간 게 보여요. 수빈이가 웃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사모님, 응?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요? 네.
저한테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거든요. 엄마 아플 때도 병원비 다 대주시고,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해서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 상황이 어려우셨구나 하고 수빈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요? 네.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시다니. 다른 분들 같으면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빈아, 왔구나. 네, 아버지. 남편이 우리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둘이 얘기 많이 했네. 목도리도 받았고, 네, 수빈이가 직접 짠 거래요. 잘했어. 우리 수빈이 손재주가 좋거든. 남편이 자랑스러워 했어요. 딸을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수빈이의 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생각까지. 사모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아이는 안 가지셨어요?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못 가졌어요.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아이 없는 게 늘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빈이가 있으니까. 수빈아, 네. 앞으로 가끔 놀러 와요. 정말요? 그럼요. 가족이잖아요. 수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감사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라는 호칭이었거든요. 남편도 눈을 붉혔어요. 고마워, 은정아. 뭐가요? 수빈이를 받아들여줘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그날 밤 수빈이가 돌아간 후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수빈이를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다른 사람 같으면 이혼했을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정아,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도요. 다음 주부터 수빈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빈이가 카페에서 배운 라테 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쿠키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왜?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꿈 같았거든요. 우리가 더 행복해. 정말 그래요. 수빈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수빈이가 농담하는 소리, 같이 요리하며 떠드는 소리. 예전에는 없던 활기가 생겼어요. 노트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수빈이와 김치 담기, 가족 사진 찍기, 수빈이 생일 축하. 행복한 기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 반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남편의 비밀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범한 일상을 살았겠지만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신우도 이제는 수빈이를 예뻐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지금은 손녀 대하듯
아껴줍니다. 은정아, 너 정말 대단해. 신우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누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지. 수빈이가 이렇게 좋은 아이인 줄. 그리고 너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줄. 맞아요. 수빈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라줘요. 오늘도 수빈이가 놀러 왔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이런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 정말 그래요. 수빈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밤늦게 수빈이를 배웅하고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왜? 행복해요. 나도. 혈압도 정상이고 수빈이도 있고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다. 내가 못해준 모정을 이제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더 큰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요. 가끔 수빈이가 엄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도 늦은 나이에 딸을 얻은 기분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밝힙니다. 어머니처럼 따라줘요. 오늘도 수빈이가 놀러 왔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이런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우리가 더 고마워. 정말 그래요. 수빈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밤늦게 수빈이를 배웅하고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왜? 행복해요. 나도.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더 큰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밝힙니다.